혹시 뜬금없이 기분이 나쁘시면 말씀하세요. 땡땡씨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여자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선생님, 그 주작 아니죠? 진짜 아닙니다. 저는 28살이고요. 원래는 고백 공격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걸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약간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 공격을 한번 당했는데 이제 멘탈이 좀 무너져서 멘탈 관리법과 이분은 왜 이러는지 정말 궁금해서 이제 신청을 드리게 됐는데요. 우선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분과 만난 계기는 이제 같은 스터디원으로 만났어요. 6개월 정도 스터디를 같이 했고 사적인 대화나 만남은 일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터디를 진행한 지 4개월 정도 됐을 때 그분이 제 연구실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이 연구실 맞냐?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말하셨어요. 교수님이 정말 많고 연구실 홈페이지가 정말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뒤져서 제 연구실을 찾아서 저한테 말을 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두 번째는 도서관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거기에 내 정보를 들어가면 생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년월일을 보고 그때 생일이에요? 하고 여쭤보시고 아 기억했다 축하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밖에서 본 날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취업을 해서 나가게 됐어요. 스터디가 와해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 인수인계랑 이제 취업 꿀팁을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날 2시간 동안 정말 잘 알려주셨어요. 사적인 대화 하나도 없이 인수인계까지 정말 깔끔하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스터디 관련해서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적인 대화를 잠깐 했는데 본인이 모쏠이라면서 여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자기 소개팅 받으려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 싶어서 되게 안심이 됐고 잘 받아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술을 못 마신다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능력이 길러야 한다 하면서 괜찮으면 다음에 한번 술을 마시자고 하셨어요. 근데 여태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섣불리 거절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술 마신 날이 됐습니다. 10시 약속인데 그분이 되게 늦어서 기다리는 중에 제 친구를 만나서 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디를 들어가게 된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오글거리는 거예요. 명함을 주지 차라리. 이제 취업 얘기를 하면서 제 계획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 계획을 말했더니 그 본인이 부모님이랑 제 얘기를 해봤대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 직업이랑 제 소비 습관을 캐묻듯이 묻고 자기는 소비 습관이 별로인 여자가 싫다, 저는 좀 소비 습관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는 생각도 없는데 혼자 리스트 짜가지고 오케이 너 소비 습관 어때? 아 합격 이러고 이제 평가 내린 거야? 그리고 이제 가볍게 지나가는 소리로 그때 면접 들었을 때 운전 못 하신다고 해서 아 나중에 그러면 면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도 운전 가르쳐 드릴게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친구들한테 그걸 전달했나 봐요. 친구들이 그건 여자가 사귀자는 거다 라고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고 너무 불쾌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돌려보면서 다 얘기했을 거고 제 사진도 보여줬을 거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운전 알려주겠다는 얘기는 어쩌다 나오고 가볍게 나온 거예요? 사실 진심으로 가르쳐주겠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가볍게 만약에 너무 힘드시면 한번 가르쳐드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약간 센스가 없는 느낌 이 정도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뜬금포로 저랑 정식으로 교제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 빠르다 이러면서 돌려서 거절했어요. 돌려서 거절한 이유는 상처를 많이 받으실까봐 말을 세게 못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땡땡씨가 싫은 거는 아닌데 너무 빠르기도 하고 저는 지금 사귀면 억지로 사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절을.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원래는 제가 별로였대요. 근데 제가 명문대 다니는 걸 안 이후부터 좋았고 집안이 좋아서 좋다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분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분은 이제 운전 그 얘기한 것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자기가 취직을 먼저 했으니까 자기는 사회적 지위가 너보다 높으니까 너가 섣불리 말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까지 간다고요? 이제 그러다가 별 얘기 안 하고 끝나게 됐는데 그날 정말 불쾌했던 포인트들이 더 있었는 게 갑자기 이제 얘기 중에 혹시 뜬금없이 기분이 나쁘시면 말씀하세요. 땡땡씨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여자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여자라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짜증나고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원들이랑 책을 사러 간 적이 있는데 50km 제한 도로에서 60km로 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갑자기 언급하시면서 혹시 땡땡씨
씨는 남자를 따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이거 댓글창 줬댔다 이거.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가장 불쾌했던 거는 술 마시면서 제가 필기를 떨어진 적이 있어서 이거 떨어져서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를 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응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중 가서 혹시 울고 있는 게 아닌지 자세히 봤대요. 뭐 여자들은 자주 우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그 5분 동안 빤히 봤던 그 얼굴이 아직까지도 안 잊혀지고 너무 불쾌하고 자꾸 꿈에 나와요. 잠깐만 선생님, 이거 주작 아니죠? 진짜 아닙니다. 사실 주둥이 방송에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일단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너무 불쾌하고 제가 원래 사람을 싫어한 적이 없는데 고백 공격 받은 것도 처음이 아닌데 자꾸 꿈에 나오고 자꾸 생각이 나요. 일단은 우리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당신의 분노 우리 모두의 분노로 전염이 됐어. 하나는 거 인정 킹정이야? 나도 지금 어질어질해요. 그 사람은 자연재해가 맞아. 그럼 이제 우리는 자연재해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물론 100번 1000번 마음을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자연재해가 왔을 때 도망쳐야지 거기서 쌈바 댄스 추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의도치 않게 좀 쌈바 댄스를 쳐버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고백을 했을 때 선생님이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라고 했겠지만은 당신이 싫은 건 아닌데 너무 일러요 라는 표현 는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아. 내가 찐따여서 아는데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찐따들은 뭐라 생각하냐면은요, 왜 저번 주까진 내가 좋았는데 이번 주엔 싫다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싫어졌을까? 저번 주까지 좋았는데 저번 주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선생님은 그 사람이 좋아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은 이미 상견례까지 마친 뒤에 갑자기 내가 왜 싫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지도 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찐따 입장에 여지를 너무 많이 줬어. 일단 그 말은 활용 점점이었고, 운전 알려드릴게요. 사실 해석에 따라서 왜 여자가 좀 있지. 운전 이제 둘이서 알려주는 거니까. 예의상 한 말인 거 우리는 아는데 그 사람은 모른다고. 그 사람 친구들은 모르고 얘기만 들었을 때 또 그 사람이 친구들한테 자기 유리한 대로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 보이고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이러면은 경계를 그냥 이머전시 존나 그냥 뿅뿅 앵앵 굴려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하신 게 조금 이제 화근이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선생님한테 뭐 사귀자고 한 거예요? 청혼을 한 거예요? 일단 정식으로 교제하실래요?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청혼이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나중에 결혼하면 뭐 어쩌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둘이 결혼하면? 둘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미래 계획을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결혼 전제지 이제 청혼까지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만해! 일단은 사연자분을 혼내고 있기에는 그분의 어록이 좀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그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봤을 땐 너무 씨발인데 일단은 선생님 지금 기분 나쁘신 거는 고백 공격을 받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비용신 같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루 동안 그걸 다 듣고 있었으니. 일단 뭐 그런 2024년에 어울리지 않는 진짜 존잘남이 해도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내가 고백 공격을 받아서 기분이 나쁜 거다 해석을 하시면 해소가 안 돼요. 그냥 병신 만났다. 병신 같은 사람과 내가 인과관계를 잠깐 맺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살다 보면 병신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빌런들은 세상 살면서 계속 만나잖아. 그 중에 하나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똥발 만나라 생각합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얽히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 초중반에 했던 그 스탠스로 가면 계속 엮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예 답장을 하지 말든지 그 다음 계속 엮일 것 같으면은 단호하게 이제 그만 연락하였으면 좋겠고 그냥 연락한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벽 아닌 철벽을 쳤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카톡을 3, 4일에 한 번씩 답장을 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그분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운전 가르쳐줄게랑 마지막 그것 때문인가요? 네, 존나게 스미마생 하지만은 그거는 선생님 일반인 인간계 기준이에요. 카톡이 3일 만에 답장이 왔으면 나는 관심이 없는 거다? 인간계 기준이에요. 약간 연애에 목마르고 메마른 친구들은 행복 회로를 최대한 돌려요. 그냥 이 하고 오버클럭 돌려고 탄다고. 아, 바빴구나. 왜냐면 나랑 운전하자 했으니까. 너 바빴던 거였네. 아, 내가 싫진 않다고 시인했네? 그럼 바빴던 거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개소리지 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줄 알았다고 했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자기 시원하게 차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왜 자기 생각만 하고 고백 공격을 듣는 남의 그런 심정을 생각 안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거는 지금 말하는 것부터가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못 소린 거. 아까 얘기했지. 그 사람이 이해하려 하지만 원래 이상한 사람인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온 빌런들을 다 이해하려 그랬어요? 아니잖아. 똥이 왜 냄새가 나고 똥이 왜 갈색이고 이해하고 싶어? 뒤집어 헤쳐갖고서는 건더기가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똥은
이건 그냥 저스 똥이란 말이야. 이해하지 말고 넘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은 조금 오해 여지를 찐따 입장에서 좀 준 것 같다. 아니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어. 이게 내가 그 사람 편드는 게 아닌 거 알죠? 앞으로 이런 참사를 겪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네, 앞으로는 겪지 말아야죠. 그리고 약간 제가 좀 더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나한테 어느 정도라도 호감이 긴가민가라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네. 뭔가 잘해줘. 당신이 좀 얻어갈 게 있어. 얻어가지 마. 왜냐면 보상 심리가 발동해요. 내가 취업 관련해서 지금 날 잡고 내 시간 써가면서 2-3시간 동안 이거 알려줬는데 나랑 이 정도 연락도 못해? 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게 된다고. 아니면 그 시간 자체를 데이트로 착각해버리든지. 물론 그 사람이 헛소리한 건 너무 잘못한 거고 그 부분에서 조금 네. 분노하시고 삭히시고 앞으로 똥을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댓글창 곱창 날까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연자가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네가 원인이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도망치는 게 신상이 좋아요. 저는 지금 지진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도망가라 얘기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